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더 개벽입니다. 세계 곳곳에서 발생한 개벽 뉴스를 알려드립니다. 일본이 매년 2월 22일 다케시마의 날 행사를 강행하며 독도 영유권 주장을 반복하는 가운데 이 독도를 호적상 본적지로 등록한 일본인이 20년 새 4.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요미우리 신문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말 기준 호적 본적지를 독도로 기재한 일본인은 11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일본 정부가 2005년 5월 공식 발표한 26명과 비교해 4.3배 늘어난 수치입니다. 일본 호적법은 실제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자국 내 어느 지역으로든 본적지를 옮길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독도로 본적을 이전할 경우 주소는 시마네현 오키군 오키노시마초 다케시마 관유무번지로 기재됩니다. 여기서 관유무번지는 일본 국유지로 별도의 번지수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오키노시마초 집계 결과에 따르면 독도 본적 인원은 2021년 124명, 2022년 121명, 2023년 119명, 2024년 122명으로 최근 5년간 약 120명대를 유지해왔습니다. 지난해 말 112명으로 다소 줄었지만 여전히 일정 규모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같은 현상은 일본 내 극우 성향 인사들을 중심으로 한 본적 옮기기 운동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2004년 독도로 본적을 옮겼던 하마구치 가즈이사 다쿠쇼쿠대 특임 교수는 영토 문제를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행동이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그는 이후 본적을 도쿄로 재이전하며 역할을 충분히 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일본은 1905년 1월 독도를 시마네현에 일방적으로 편입하고 다케시마라는 명칭을 고시했습니다. 이후 시마네현은 2005년 2월 22일을 다케시마의 날로 지정했고 2006년부터 매년 기념 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올해 행사에도 일본 정부는 관행에 따라 차관급이 아닌 정무관급 인사를 파견했습니다. 다카이치 사나이 일본 총리는 지난해 자민당 총재 선거 과정에서 강요가 당당히 참석하면 된다며 강경한 입장을 밝힌 바 있으나 한일 관계를 고려해 강요 파견은 보류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외교부는 성명을 통해 일본의 부당한 영유권 주장에 강력히 항의하며 관련 행사를 즉각 폐기할 것을 엄중히 촉구했습니다. 독도를 둘러싼 상징적인 조치와 정치적인 메시지가 반복되는 가운데 양국 간 외교적 긴장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독일에 이어 유럽연합에서 두 번째로 큰 경제대국인 프랑스가 심각한 재정위기 경고음 속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의 구제금융 가능성까지 거론될 정도로 국가 채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프랑스의 국가 채무는 원화 기준 6천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추산됩니다. 하루에 약 9,500억 원, 시간당 400억 원에 가까운 빚이 추가되고 있으며 1인당 나랏빚은 약 8,900만 원에 달합니다. 국가 신용도 역시 체면을 구기고 있습니다. 세계 3대 신용평가사 중 하나인 S&P는 프랑스의 등급을 A+로 평가했습니다. 이는 트러플 A를 유지 중인 독일, 덴마크, 네덜란드보다 4단계 낮고 AA 등급인 영국, 벨기에, 한국보다도 2단계 아래입니다. 국채 시장도 즉각 반응했습니다. 2월 초 기준 프랑스 10년물 국채 금리는 연 3.44%에서 3.5% 수준까지 치솟으며 스페인과 포르투갈을 웃돌았습니다. 실물 경제 역시 흔들리고 있습니다. 프랑스 통계청에 따르면 2024년 구매력 기준 1인당 GDP는 EU 평균을 100으로 봤을 때 98에 그쳤습니다. 인구는 약 120만 명의 작은 나라 키프로스보다 낮은 수치로 프랑스가 더 이상 유럽의 부유한 중심국이 아니라는 자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재정 압박의 핵심 원인은 높은 복지 지출입니다. GDP 대비 사회복지 지출 비율은 G7 가운데 가장 높은 30% 수준으로 연간 약 1,450조 원이 복지에 투입됩니다. 이 중 절반가량이 연금입니다. 영국 일간 파이낸셜 타임스는 프랑스를 근로자 평균 소득보다 은퇴자 평균 연금이 더 많은 유일한 선진국이라고 지적했습니다. IMF 가능성이 공식 언급된 계기는 에리크 롬바르 재무장관의 발언이었습니다. 그는 IMF 개입 위험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자 비용만 연 660억 유로, 우리 돈 107조 원에 달하며 2029년에는 1,000억 유로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코로나19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에너지 보조금 확대, 감세 정책, 구조적 복지 부담이 겹치며 세수는 약화되고 지출은 급증했습니다.
프랑스와 바이루 총리는 공무원 감축과 복지 동결 등 긴축책을 내놨지만 정치적 반발과 내각 불신임 위기로 동력이 약화된 상태입니다. 대형은행 주가 급락 등 금융시장 불안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유로존 GDP의 약 15%, 국가부채의 20% 가까이를 차지하는 프랑스가 흔들릴 경우 이는 남유럽 재정위기를 넘어서는 충격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유럽의 맹주를 자처해온 프랑스가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일본 홋카이도 태평양 연안에서 17세기와 맞먹는 초대형 지진과 쓰나미가 재현될 가능성이 크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일본 마이니시 신문은 2월 23일 도호쿠대와 홋카이도대 등 공동 연구진이 해당 내용을 국제학술지 커뮤니케이션스 어스 앤드 인바이런먼트에 게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연구 대상은 태평양판이 오호츠크판 아래로 빠르게 섭입하는 쿠릴 해구, 이른바 치시마 해구 일대입니다. 이 지역은 과거에도 규모 8에서 9에 이르는 거대 지진과 대형 쓰나미가 반복됐던 곳입니다. 연구진은 홋카이도 태평양 연안에서 약 400년 주기로 초대형 지진이 발생해온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마지막 대형 지진은 1611년에서 1637년 사이 발생한 규모 8.8 안팎의 강진으로 분석됐습니다. 당시 쓰나미는 해안선에서 최대 4km 안쪽까지 밀려들어 광범위한 침수를 일으킨 것으로 전해집니다.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연구진은 네무로 해역 해저에 관측 장비 3기를 설치해 지각 변동을 정밀 측정했습니다. 그 결과 태평양판과 육지판이 모두 서북서 방향으로 연간 약 8cm씩 이동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17세기 대지진 이후 이러한 변형이 지속적으로 축적됐다면 판의 상대 이동거리는 20에서 30m에 달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는 당시 단층 이동량 약 25m와 비슷한 수준으로 동일 규모의 거대 지진을 일으킬 에너지가 이미 축적됐음을 시사합니다. 이는 당시 단층 이동량 약 25m와 비슷한 수준으로 동일 규모의 거대 지진을 일으킬 에너지가 이미 축적됐음을 시사합니다. 연구진은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이전 일본 해구 인근에서 지진 공백력이 확인됐던 사례를 언급하며 이번 홋카이도 연안 역시 유사한 위험 신호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도미타 후미야키 도호쿠대 조교수는 최대 20m에 달하는 거대한 쓰나미가 예상된다며 장래에 반드시 거대 지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위험을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본 정부 산하 지진조사위원회도 최근 경고 수위를 높였습니다. 위원회는 네무로 앞바다에서 30년 내 규모 7.8에서 8.5 강진이 발생할 확률을 기존 80%에서 90% 수준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평균 발생 주기 65년을 고려할 때 이미 임계 시점에 근접했다는 판단입니다. 아울러 시즈오카 앞바다에서 시코쿠, 규슈 동부까지 이어진 난카이 해곡에서도 규모 8에서 9급 대지진 가능성을 기존 수준으로 유지하며 경계 태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일본 열도가 다시 한번 거대한 지각 변동의 시험대에 오를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개벽이다 책에는 에드가 케이시 등의 서양의 영능력자들의 메시지를 소개하며 지구의 궤도 이동이 생길 때 일본은 반드시 바닷속으로 들어간다며 대재난의 현상을 예고한 바 있습니다. 책의 저자인 안경전 종도사님께서는 인간은 우주의 가을이 온다는 가을 개벽 소식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때가 언제인지를 정확히 알고 다가오는 지공무사한 대자연의 거대한 변혁을 자신의 생사 문제로 받아들여 성성하게 깨어져야 합니다라고 하셨습니다. 멕시코 정부가 미국의 지원을 받아 세계 최대 마약 조직 두목을 사살했습니다. 멕시코 국방부는 2월 22일 군사작전을 통해 마약 밀매 조직 할리스코 신세대 카르텔의 수장 네메시오 오세게라 일명 엘멘초를 사살했다고 밝혔습니다. 엘멘초는 서부 할리스코주 타팔파에서 벌어진 교전에서 부상을 입고 이송되던 중 숨졌습니다. 이번 작전으로 7명이 사살되고 2명이 체포됐으며 장갑차와 로켓 발사기 등 중화기도 대거 압수됐습니다. 할리스코주는 미국으로 펜타닐 등 합성 마약을 밀수해온 CJNG의 핵심 근거지로 지목되어 왔습니다. 가난한 환경에서 성장한 엘멘초는 경찰관 출신으로 1990년대 마약 조직에 가담했습니다. 1994년 미국에서 복역한 뒤 멕시코로 추방됐고 이후 세력을 규합해 2010년 CJNG를 창설했습니다.
이 조직은 경쟁 조직을 제치고 멕시코를 넘어 세계 최대 마약 밀매 세력으로 부상했습니다. 이번 작전에는 미국의 정보 지원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미 정부는 지난해 CJNG를 외국 테러 조직으로 지정하고 엘멘초에게 1,500만 달러의 현상금을 걸었습니다. 멕시코 국방부는 미국 당국이 협력 틀 안에서 보조 정보를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 환영 입장을 내며 카르텔 소탕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이 니콜라스 마두로 체포 이후 쿠바와 멕시코로 압박 범위를 넓히는 흐름 속에서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쿠바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멕시코를 향해서도 카르텔이 국가를 장악했다며 강경 발언을 이어왔습니다. 멕시코의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대통령으로서는 치안 성과를 통해 대미 압박에 대응할 필요성이 컸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현지 안보 전문가들은 이번 작전이 셰인바움 정부의 전략적 성과로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후폭풍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엘멘초 사살 직후 조직원들은 할리스코주 일대에서 차량을 방어하고 도로를 봉쇄하는 등 보복에 나섰습니다. 전문가들은 권력 공백을 둘러싼 내부 분열과 폭력 사태가 확산될 경우 멕시코 치안이 다시 불안정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서반구 영향력 확대 전략이 성과와 동시에 새로운 불안 요인을 낳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상으로 뉴스 더 개병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